안녕하세요, 연입니다. 저는 그림을 그린 지 정말 오래됐어요. 제가 지금 30인데 시간으로 따지자면 약 26년 정도? 엄마가 연필을 쥐어줬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고 그 이후로도 쭉 연필을 놓지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벌써 이런 세월이 됐네요. 근데 제 삶에서 제가 그림을 가장 많이 그렸던 때를 꼽으라면 전 곧바로 10대 때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때는 같은 교실에 그림을 그리는 친구도 많았고, 만화 동아리도 들었고, 인터넷 게시판에 그림을 올리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 나름대로 지금의 이연을 만든 나의 10대 시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때 저는 나름대로 정말 왕성한 예술 활동을 했었거든요. 뭔가 예술 활동이라 하면 되게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냥 전부 제가 좋아서 했던 일들이었어요. 우선 저는 중학교 때 교내 만화 동아리에 들었는데요. 놀자라는 이름의 동아리였어요. 지금 말하니까 부끄럽네요. 아무튼 정말로 이름처럼 착한 친구들이 즐겁게 노는 분위기의 동아리였어요. 방과 후 미술실에 모여서 서로의 그림을 봐주기도 했고요. 방학 때 서울에서 열리는 만화 페스티벌에 놀러 가기도 했어요. 부끄럽지만 그때 저예산으로 코스프레도 한번 해보고 그랬답니다. 다 큰 어른처럼 보이는 제게도 그런 귀여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서로 이름 말고 닉네임을 부르면서 놀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남들은 오그라든다고 할 수도 있지만 요즘 엔잡의 시대가 되면서 어른들 사이에서도 본캐와 부캐를 만들자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새롭게 지어 부른다는 게 지나고 보니 퍼스널 브랜딩의 시초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각자 나름의 이름을 갖고 그림을 그렸고요. 저는 무려 해유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었답니다. 정말 귀엽죠? 그때 그렇게 서로의 개성을 존중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더욱 편하게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축제 때는 만화 캐릭터를 그린 열쇠고리를 만들어서 팔았고요. 그때 번 작은 돈이 미술을 해도 굶어 죽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큰 계기가 됐어요. 저는 정말 중학교 때 인생에서 그림을 제일 많이 그렸거든요. 함께하는 동아리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곧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그 흔한 만화 동아리가 저희 고등학교에는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 안에서 그림 그리는 친구를 또 사귈 수 있었지만 학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그림으로 서로 만나거나 뭉칠 기회는 거의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그림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그때 공부를 하느라 미술을 포기했던 친구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중학교 때는 정말 많았는데 그 많던 그림쟁이들이 어디로 갔을까?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그림 그리는 방법을 친구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다시 그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영상을 만들다 보니 지금의 제가 되어 있었어요. 이연의 10대는 인생에서 너무 크고 소중한 시기였던 셈이죠. 그래서 저는 많은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무언가를 즐겁게 지속할 수 있는 장치가 학교에 있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아까 말했던 교내 동아리 같은 것이 있겠죠? 저는 함께하는 친구들 덕분에 그림을 2배, 3배는 더 그릴 수 있었어요. 마침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런 학생들의 예술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공감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한번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예술꽃 씨앗학교입니다. 농, 산, 어촌 등 문화소외 지역에 있는 전교생 4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문화예술교육 운영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고 해요. 저도 어릴 때 전교생이 200명 남짓 되는 작은 초등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시골 학교였지만 나름대로 재밌게 다녔는데요. 학교를 다닌 동안 누릴 수 있었던 다양한 지원 덕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한 달에 한 번 있는 한복의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각자 한복을 입고 다 같이 운동장에 모여서 자유롭게 여러 활동을 하며 놀았던 기억이 나요. 이처럼 문화소외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문화예술에 관련한 정책 지원이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학생들도 좋아하고요. 그때와 같은 자유로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리에이터가 된 것에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창작자로서 정말 응원하고 싶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인데요.
예술 현장과 공교육을 연계해서 분야별 전문 예술인이 초, 중,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어릴 때는 예술가나 화가가 그저 멀게만 느껴졌는데 그런 여러 분야의 작가나 아티스트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에겐 정말 큰 영감이 될 것 같아요. 더불어 예술인들도 창작 활동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으니 서로에게 더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더 배운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된다면 모교에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정책입니다. 고3 수험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상상만개인데요. 수능을 마친 고3 학생과 수험생분들을 위해 준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능이 끝난 후 이때 정말 귀한 시간이잖아요. 성인을 맞이하기 전 마지막 청소년 시기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진로 고민이 있을 텐데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받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더 넓히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누구나 하나쯤 자기만의 예술을 갖고 있는 게 운동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 같은 정책이 자신의 예술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죠? 한 가지 희소식을 알려드리자면 최근 우리나라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문화 기반 시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도 확실히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시설이 부쩍 주위에 많이 있어서 이용하기가 전보다 편해졌더라고요. 2016년 기준으로 2,595개에서 2020년도에는 3,017개로 늘었다고 하니 꽤 큰 숫자죠? 그리고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의 입문 독서 프로그램도 2016년 504개에서 2021년 825개로 대폭 늘어났다고 해요. 저는 대학생일 때 특히 미술관이나 박물관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며 자주 가곤 했는데 진짜 무료인데 알찬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께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문화시설이 늘어난 만큼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에서 좋아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가족, 친구와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은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예술은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더라고요. 다들 우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